AT-AD-1 완전 무장한 네이비실이 고대 로마의 적대적 환경에 투입됩니다. 지구 최강 전사가 콜로슴 최고 전사들과 맞붙는다면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확인하세요. 로마 경기장은 엄격한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아침엔 맹수 사냥이 시작되고 제국 전역에서 온 사자,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 이국적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동물들은 굶주리고 흥분한 채 무장한 사냥꾼들과 경기장에 풀립니다. 생존은 기대하지 않으며 모두 볼거리일 뿐입니다. 콜로슴 지하에서 죄수는 군중의 함성을 들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6만 5천 명 로마인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 죄수는 침착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 아닌 오랜 군사 과학이 만든 무기입니다. 그는 키 6피트 몸무게 200파운드의 근육질입니다. 그리고 그는 훈련과 장비가 고대 환경에 적용되는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의 리프트가 멈추고 함정문이 열립니다. 두 마리 아프리카 사자가 경기장에 나타나며 각각 약 500파운드, 이곳 순간 시속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베스티아리아스 사냥꾼들은 타이밍, 용기, 운으로 사자와 맞서며 동물이 달려들 때만 창으로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5.56 곱하기 45mm 나토 탄환을 쓰는 M4A1 카빈 소총 2 있습니다. 탄환은 몇 그램이지만 총구를 나설 때 초속 3000피트가 넘습니다. 창과 달리 M4A1은 운이나 타이밍 대신 물리학에 의존합니다. 네이비실은 즉각적인 이점이 있지만 그 이점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30발 탄창 7개, 총 210발의 탄환을 가지고 있다. 보급은 없고 한 발 쏠 때마다 생존 확률이 줄어듭니다. 라이온 팀이 그를 발견해 돌진하며 점점 거리를 좁힙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50m 거리에서 조준을 안정시킵니다. 이빨과 발톱 사정거리 밖에서 선두 라이온에게 2발을 쏩니다. 총알이 가죽, 근육, 뼈를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장기를 거의 즉시 파괴합니다. 사자는 달리던 도중 쓰러져 모래 위를 미끄러집니다. 두 번째 라이온은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는 중심부에 3발을 더 쏘고 동물은 쓰러집니다. 5발 총성 후 2마리 포식자가 제압되고 군중은 충격에 침묵합니다. 보통 몇 분은 걸릴 싸움이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심박수는 높아졌지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속 소총탄을 막는 레벨 4 방탄 플레이트 캐리어를 착용 중입니다. 로마의 장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세라믹 플레이트와 케블라 헬멧 덕분에 칼날, 화살, 동물의 물림에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구는 무겁고 로마의 태양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은 자주 90도 이상입니다. 그늘과 바람이 없고 장비를 벗으면 바로 취약해집니다. 사자들은 죽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탄약은 105발 남았습니다. 신체 이상 없고 실 무기는 정상 작동합니다. 앞으로 시간, 더위, 제한된 탄약이 전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첫 조우는 단일 위협 패턴을 만듭니다. 실의 기술과 훈련은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상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느냐입니다. 도전이 쌓이기 시작하고 쉴 틈이 없을 때 콜로슴의 한낮은 사형수 처형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된 전사들이 아니라 죄수, 탈영병, 그리고 국가의 적들입니다. 최소한의 무기만 들고 억지로 투기장에 내몰렸으며 그들의 상대는 실입니다. 이번이 그가 처음 인간끼리 싸우는 경험이고 숫자가 중요한 첫 상황입니다. 녹슨검, 곤봉, 기본 방패를 든 10명의 남자가 투기장에 들어오며 아무도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위협이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밀폐된 곳에서 포위당하는 건 치명적인 실패이며 실도 일을 잘합니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나 투기장 벽 쪽으로 이동해 공격 각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자들을 180도 반원 안에 몰리게 합니다. 무기는 반자동 모드로 유지합니다. 물론 완전 자동 사격이 더 빠를 수 있지만 무작정 난사하는 방식은 탄약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이 100피트 이내로 오면 그들은 천천히 조심합니다. 바다표범은 명령하듯 짖으며 상대가 못 알아들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위를 위한 행동으로 이곳에서 그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몇몇 남자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고 나머지는 계속 나아갑니다. 황제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그들은 돌진하고 바다표범은 맞서 싸웁니다. 그는 갑옷이 없는 상체와 머리 등 취약 부위를 노리며 관가쇠를 당길 때마다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나무 방패는 고속 소총탄을 막지 못합니다. 총알이 방패와 뼈를 부수고 관통해 앞선 공격자들이 바로 쓰러집니다.
남은 남자들은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하지만 실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격을 하며 남은 위협을 제거합니다. 전체 교전은 15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소총탄 25발이 소모되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현대전은 아닙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적을 상대하며 2마리 사자를 쓰러뜨릴 때보다 더 많은 탄약을 썼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아드레날린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방탄복 안에 열기와 땀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더 거칠어지고 그는 수분 보충팩에서 한 모금 마십니다. 물 공급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약 180발 남음. 부상은 없으나 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로마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인에게 무작정 돌진하거나 두려움으로 압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다음 전투부터 네이비실의 이점은 점점 줄어듭니다. 화기는 여전히 먼 거리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이제 상대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결정의 대가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 검투사 대결 무네라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굶주린 범죄자가 아니라 훈련되고 규율 잡힌 전문 운동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를 읽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2명의 검투사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한 명은 무르밀로, 다른 한 명은 레티아리우스입니다. 무르밀로는 큰 스쿠툼 방패와 짧은 검을 든 헤비급 전사로 압박과 방어 역할을 합니다. 레티아리우스는 가벼운 갑옷, 무거운 그물과 삼지창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협력해 틈을 만듭니다. 바다표범은 레티아리우스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며 그물이 소총이나 갑옷에 걸리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는 검투사의 몸통에 2발을 쏘아 레티아리우스를 죽입니다.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머밀로가 전진 중입니다. 바다표범이 방패 중앙을 조준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파편이 흩날려도 방패는 그대로고 머밀로는 다가옵니다. 바다표범은 적응해 방패 아래 다리를 겨눕니다. 그는 검투사의 정강이를 부수고 거인이 쓰러져 머리가 드러나자 바다표범이 머리를 2발로 정확히 쏩니다. 결과와 교훈은 분명합니다. 숙련된 상대일수록 탄약 소모가 크며 다음 그룹은 더 강할 것입니다. 3명의 검투사 트리아크스, 호플로마쿠스, 프로보카토르가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각기 다른 갑옷을 착용했고 모두 경험이 많습니다. 아무도 무작정 돌진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반응을 살핍니다. 대신 흩어져 바다표범이 여러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게 만듭니다. 이제 경기장은 그에게 불리합니다. 그는 가장 가벼운 갑옷을 입은 전사 트리아크스를 먼저 쓰러뜨립니다. 바다표범은 각 처치마다 자신이 여러 라운드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검투사들은 더 나은 방어구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다표범은 결정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파편 수류탄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파편이 호플로마쿠스의 갑옷을 뚫고 지나가며 그를 산산조각냅니다. 프로보카투르는 무거운 사슬 갑옷을 입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참혹합니다. 폭발로 인해 그는 바닥에 나가 떨어집니다. 파편이 살점을 뜯어냅니다. 위협은 사라졌지만 바다표범의 강력한 도구가 사라졌습니다. 폭발로 돌 파편과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충격파로 바다표범은 혼란에 빠집니다. 파편이 노출된 몸을 때려 통증과 멍이 생깁니다. 탄약 150발 남음, 신체 상태, 경미한 부상, 에너지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폭발로 튀어나온 돌 파편이 바다표범의 팔을 세게 때려 깊은 멍과 통증이 생깁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은 더위가 짓누를 정도로 심해졌고 그는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탈수로 인해 시야 가장자리가 약간 흐려지고 있습니다. 바다표범은 전투마다 탄약과 체력을 소모하고 로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늦은 오후 군중들이 기대했던 구경거리는 학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다표범에게 쉴 시간은 없습니다. 큰 문이 열리며 군단병들이 대형으로 전투 구역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검투사가 아니라 부대로 싸우는 훈련된 군인입니다. 각각은 큰 방패와 짧은 검, 그리고 갑옷을 관통하고 대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무거운 투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양옆에는 궁수들이 탄 전차 2대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바다표범은 탁 트인 곳에 머무르지 않고 쓰러진 시신과 잔해 쪽으로 이동해 그것들을 임시 은폐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몸을 숨길 곳은 없습니다. 시야가 가려지면 궁수들은 조준을 잃고 전술을 바꿔야 하며 군단병들은 촘촘히 전진합니다. 방패를 겹쳐 둘러싸면 여러 겹의 나무와 청동 로마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감소하자 실시일트는 언더벨을 유탄 발사기로 바꿔 40mm 탄환을 남자들 한가운데 쏩니다. 폭발로 대형이 무너지고
8명이 즉시 멈추거나 다칩니다. 생존자들이 흩어지자 실은 완전 자동 사격으로 병사들이 재정비할 때 하나씩 소총 사격으로 제거합니다. 효과적이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탄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단창 교체가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땀에 흠뻑 젖었으며 장비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궁수들은 자세를 조정합니다. 화살이 그의 흉갑을 강타하지만 갑오시마가 충격에 숨이 빠집니다. 또 다른 화살이 갑오 틈으로 들어와 허벅지를 베고 온몸에 통증이 퍼집니다. 상처는 불처럼 뜨겁습니다. 실은 의료 키트로 지혈대를 감아 출혈을 막지만 곧 약해져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한 걸음마다 고통이 따릅니다. 처음으로 실이 표적이 되어 보병 대신 궁수에게 총을 쏩니다. 원거리 위협은 제거됐지만 지연으로 남은 군단병들이 근접하게 됩니다. 이번 전투는 다릅니다. 방패가 그를 세게 내리치고 검이 갑옷을 베며 세라믹판에 튕겨나갑니다. 그의 방탄 보호구는 치명상을 막아주지만 둔기에 의한 충격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각 타격마다 그의 체력이 소모되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하며 소총을 휘둘러댑니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사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콜로슴은 조용해집니다. 실은 간신히 서 있습니다. 탄약은 소총 탄환 50발 권총 탄창 2개 그리고 40mm 탄환 1발이 남았습니다. 현재 중등도 출혈과 움직임 저하, 극심한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전투로 조직화된 병력에 대한 취약함과 현대 무기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면 그는 더 이상 전개 전투 기계가 아니라 자원이 제한된 고립된 병사일 뿐입니다. 그의 소총은 거의 소진됐고 다리에선 피가 흐르며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전 전투의 이점이 남아있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예 전사들이 투기장에 입장합니다. 이들은 경험으로 선발되었고 중무장하며 조직적이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흩어져 움직이며 계속 이동해 시리 한 명을 겨냥하지 못하게 합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관통하고 방패를 무겁게 만드는 필름이라는 무거운 투창을 한꺼번에 던집니다. 시일은 몸을 날려 피하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둔합니다. 한 창이 그의 옆구리를 맞춰 조끼 뒤쪽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시일은 소총을 쏘아 방패와 갑옷을 맞춥니다. 그는 2명의 공격자를 쓰러뜨리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막 탄약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이제 소총은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렸고 그는 그것을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권총 차례입니다. SIG 사워 P-10은 소총과 달리 9×19mm 탄을 사용합니다. 권총은 느리고 사거리와 방탄복 효과가 약하지만 근접전에선 치명적입니다. 네이비실 대원은 권총을 사용해 노출된 부위, 즉 목, 얼굴, 그리고 방탄복의 틈새를 노립니다. 그는 또 한 명의 로마 병사를 쓰러뜨리고 이어서 또 한 명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가세를 당기고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그는 검의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공격이 쏟아지고 방패가 그를 내리칩니다. 갑옷이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둔탁한 충격이 그를 흔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온몸에 고통을 줍니다. 권총 탄창이 비자딸깍 소리가 나고 네이비실 대원은 압박 속에서 본능적으로 재장전합니다. 손은 땀과 피로 미끄럽습니다. 두 번째 탄창도 금세 비고 권총이 멈추자 재장전할 틈도 없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며 상황이 반전됩니다. 네이비실 대원의 훈련과 체력 덕분에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기술 격차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상대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싸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 빠르진 않지만 더 신선합니다. 그는 힘이 아닌 지렛대와 관절 제어로 한 병사를 제압합니다. 그는 로마 병사 갑옷 아래 칼을 찔러 비틀고 병사에게 숨 막히는 소리가 납니다. 네이비실 대원은 칼을 빼고 다음 상대를 찾습니다. 한 병사가 네이비실 대원에게 달려들자 실 대원이 찌르기를 피하고 팔을 뱁니다. 로마 병사는 비명을 지르고 실 대원이 자세를 잡으려 할 때 뒤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한 다리가 무너집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로마 병사들이 다가옵니다. 네이비 실 대원은 칼로 저항하지만 이는 결말을 잠시 늦출 뿐입니다. 네이비 실 대원이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지고 곧 포위됩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피로, 부상, 압도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숫자가 기술을 이깁니다. 시간여행 특수부대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네이비 실 분대가 미국 독립전쟁 시대로 시간여행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